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에 최근에 어학연수 온 김수윤 학생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년 전쯤에 네. 수원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렸는데 네. 이렇게 마드리드에서 네. 드디어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30살 김수윤이에요. 만으로. 나이까지 공개하죠. 저희가 처음에 그 수원에 원래 그때 어디 살고 계셨죠? 그때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 살고 계신데 수원까지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그때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으셔서 그때 영상 찍었는데 네. 그때도 급조해서 찍었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하게 됐습니다. 저도 2년 만에 이렇게 진짜 스페인에 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게 네.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맞아요. 네. 그때 처음 와가지고 스페인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갈까? 언제 갈까? 분명히 1년 뒤에 간다고 하셨는데 안 가시길래 그냥 가고 싶다고 말만 하고 이제 안 가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진짜 왔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1년 반 만에 온 건 맞는데 그래도 1년 만에 서류 준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1년 뒤에. 맞아요. 그 비자 서류 준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학생 비자가. 왜 그랬죠? 제가 이제 여러 해외에 살았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필요 서류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적혀 있어서 그것만 준비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대사관 면접을 볼 때 알게 된 사실이 5년 내에 해외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체류한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그 정부에 직접 요청을 해서 받는 데까지 2달 걸렸고요. 50만 원 냈습니다. 상당히 비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제출을 했다가 그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서류 더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네. 그걸 미리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네. 그건 어디다가 신청하셨어요? 그 미국의 서류는? 제가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업체가 있나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나라별로 그런 서류를 뽑아서 그런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그 나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해주는 대행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 요금 매우 비싸고 한국과 다르게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여러분들 2달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미리 준비하면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네. 비용도 뭐 절약할 수 있겠네요. 저의 경우는 바로 1년 비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3개월 단기 체류 비자를 먼저 줘서 맞아요. 3개월 안에 가서 집도 구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받아서 체류 받아야만 이제 체류가 가능하더라고요. 1년 동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 2달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쵸. 비자 이미 발급을 했는데 실제 받는 데까지 2달이 걸렸으니까. 사실 전 비자가 이미 나온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류를 주면 그때 비자를 그때 기준으로 발급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추가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비자를 발급해 두고 이제 수령만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받아보니까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럼 이미 비자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서류 더 가지고 오세요. 네. 근데 이게 2달이나 걸릴지 몰랐던 네. 거예요. 그럼 이제 급하게 이제 스페인 들어와서 그 남은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했죠. 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서럽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뭔가 체류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연결시켜주는 하숙집에서 2주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난 2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 새로운 집을 찾겠다 해서 이렇게 오자마자 스페인 도착하자마자 일단 머물 숙소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서 연결해준 하숙집에 살면서 일단은 가장 먼저 했던 게 집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1년 동안 살 집.
아, 근데 딱 와서 느낀 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어를 못하고 안 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네. 네네. 그래서 너무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교통카드 발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해서 연락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전화번호 개통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도 네. 한국이랑 다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한 2, 3일은 썼는 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5분이면 다 되는 걸 여기서는 뭐 하루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단 되게 1차적인 충격이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영어가 저는 그래도 영어를 그나마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못하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진짜 생각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럼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 했어요? 일단은 전화번호 개통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번역기로 어떻게든 이제 해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오자마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해결은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집을 구하는 거였는데 제가 어쨌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왔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방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는 와이파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빨래, 전기 이런 거 다 한 번에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또 이제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이런 정식적인 계약서가 있는 게 좋은데 맞아요. 그런 믿을 만한 곳을 연결을 하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업체 끼고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조건들을 다 걸어서 찾아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기적으로도 되게 애매한 11월 달에 와버려가지고 보통은 이제 한 1월 달쯤부터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거 조건을 다 걸어 두니까 진짜 거의 한 곳에서 2곳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한 곳은 뭐 나중에 전화해주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한테 있는 선택지는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진짜 거기에만 희망을 걸고 이제 여기 아니면 진짜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집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래 방이 이제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계약 전에 한 보러 가야 되는 게 그럼요. 당연히 봐야죠. 네 이상적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머물렀던 하숙집의 주인분이 그래도 은퇴하셔서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기꺼이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가지고 저 대신 이제 이렇게 전화해서 그런 조건들을 물어봐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방이 2개 남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보러 가겠다 해서 약속을 잡고 이제 제 생일날 제 30번째 생일날 네 왜냐면은 제가 그날 당장 보러 가겠다 했는데 그 뭐 저한테 페인트 칠해야 된다고 네 페인트 칠해야 된다고 목요일날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 목요일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딱 제 생일날이 됐어요. 제 생일날이 돼서 생일 기념으로 나를 위한 선물로서 맛있는 밥을 한 끼 먹고 난 보러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딸랑 오는 거예요. 그 문자가 뭐였냐면 미안한데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네. 그게 끝이었어요. 그 직원분은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처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미안한데 계약이 됐다. 이거고는
그 다음부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 선택지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끝났네요 거기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집주인이 대신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방이 2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곳은 계약이 됐지만 한 곳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딱 와가지고 네. 아 그러면 그때 방 2개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머지 한 곳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준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저희 하숙집 주인분께 도움을 요청했죠.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분께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그래도 되게 교양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중하지만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한 곳 있는데 그거 보러 오겠냐라고 해서 그날 다행히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일단은 그 페인트 칠해야 돼서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냥 시간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보자마자 일단은 크게 자세하게 보고 막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네. 그렇게 이제 집을 구해서 다행히 계약서는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전입신고부터가 또 되게 난관이 그쵸. 시작됐습니다. 예약이 잘 안 되죠. 깜짝 놀랐어요. 예약이 없다고 뜨는데 예약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작정 이제 제가 그래서 급한 마음에 시청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서도 네가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하더라고. 자기들의 그 주관이 아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영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집주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대신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그 취소표 같은 거가 그날 이렇게 당일 취소되는 나온 네, 당일 취소되는 예약 같은 게 뜬대요. 그럼 그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거의 티켓팅인 거죠. 티켓팅. 그 꿀팁은 오전 8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매우 잘 됩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눌러야 돼요. 그 티켓팅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힘겹게 이제 그 전입신고고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그쵸. 예약 시간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게 또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한테 질문을 못 하니까. 불필요한 질문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낌이 되게 큰 중앙정부 같은 그런 곳보다는 이런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제가 2곳을 다 가봤거든요. 네네. 그럼 뭐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가서 해도 되나요? 근데 그 사는 지역 안에 있는 동사무소나 시청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골라서 하면은 시간 안에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 오피스로 제일 빠른 곳으로 하는 걸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꿀팁이 뭐냐면 사실 이거 입력할 때는 진짜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진짜 저 한 번은 잡을 뻔 했는데 제 니에 번호 입력하다가 실수했어요. 누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약이 차버려가지고 입력하는 사이에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뺏기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폰은 자동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적었던 게 자동으로 뜨지가 않아서 다시 다 적어야 되는데 그럼 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삼성은 그냥 바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아, 그 전에 입력했던 네, 거. 입력했던 네네. 정보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서 뭐 이게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네. 그래갖고 이것도 클릭 진짜 전쟁이네. 커요. 네. 그래서 저 삼성 아이폰으로는 다 실패했고 삼성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 예약 잡는 거. 대단하시네. 진짜 전쟁이었어요. 전쟁. 근데 그 다음 또 어려운 게 있었잖아. 네, 엠파드로나미엔토라는 전입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그 전입신고 서류를 받아내면은 이제 그 외국인 등록증 띠에라는 걸 신청을 해야 돼.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것도 예약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했죠. 그것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티켓팅 하는 것처럼 수업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왜냐면 수업 시간이랑 시간이 겹치니까 아침이니까. 네. 네. 그래서 수업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계속 그거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제가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혹시나 되실까 해서 공유를 드리자면 거기에서도 큰 중앙청은 확실히 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막 들어가기 전부터 소지품 검사 다 하고 내부에서 사진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저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뭐 어떤 기호나 그런 표지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건물이 원래는 교도소였는데 지금 이제 경찰서로 사용되고 있는 역사적인 곳이었어요. 네네. 알루체 그래서- 가셨나? 네? 알루체? 그 신누메로라는 건 아는데 그 남부 쪽으로 갔잖아. 밑으로. 로스타블라스 지역이었어요. 그래요? 네, 로스타블라스 신누메로.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로스타블라스라는 것만 압니다. 모를 때 갔으니까. 네, 그 지하철 내려서 사람들이 쫙 계속 걸어가는 거죠. 제가 그때는 택시 타고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그 기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 검색을 했을 때는 주소가 뜨잖아요. 제가 예약을 잡으면 그 주소를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맵에서 누메로가 안 나와요. 어딘지가. 맞아.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 어디를 가라는 거지 싶어서 이제 제가 다니는 어학원에 이런 학생들 관리하는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잘 모르겠다. 근데 택시 기사들은 안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가라고 잘하셨네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타니까 택시 기사분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의 역사까지 저한테 역사까지 얘기를 해주신 알려주시고.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전공이 이런 건축적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교도소 건축. 근데 이게 교도소였던 곳이 지금 경찰서로 사용된다는 그쵸. 것이 되게 이제 저한테는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념으로 건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찍으면 안 된다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건물 안에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안에서 찍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요? 안 보였어요, 여기 진짜. 있는데. 그래가지고 A4 용지로 대충 붙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진짜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난 찍으면 안 되는지도 몰랐죠. 그래 찍자마자 제가 그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여기서 찍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신청하러 갔는데 네. 그래서 C달을 잡았는데. C달 잡아서 들어갔어요. 네. 이제 내 소지품 검사 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건물 사진, 내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건축에서도 그 외형이 아니고 인테리어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잡은 예약을 그 사진 한번 찍고 쫓겨난 거네. 네, 사진 딱 찍자마자 이제 경찰이 발견하고 와서는 되게 무섭게 자기 앞에서 당장 사진 지워라고 그래서 지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따라가 보니까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새로운 약속 다시 잡아라. 저 거기서 뭘 더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허무하게 저의 시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예약을. 그럼 그다음 또 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았죠.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미친 듯이 해가지고 다행히도 바로 다음 주에 잡았어요. 그것도 능력이네. 이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 그렇게 딱 잡았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그런 동사무소에 잡힌 거예요. 그런 중앙청이 아니고 네네. 그 동사무소 같은 작은 로컬
이제 경찰서로 잡혀가지고 거기 뭐 사진 찍어도 안 찍었지만 당연히 근데 찍어도 상관은 근데 진짜 거기는 찍어도 상관없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그 중앙청이 되게 예민한 곳이었고 로컬은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래도 안 찍는 게 좋겠죠? 그거 안 찍었죠. 근데 솔직히 진짜 찍어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거기는. 그래, 바깥에서 찍었거든요. 다 끝내고 나와서 찍었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아 여긴 찍어도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간편했어요. 소지품 검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줄도 안 길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속전속결로. 그리고 중앙청은 그런 큰 곳은 무조건 예약해서 맞아요.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카드가 나오면 카드가 약 한 달 빠르면 2주에서 한 달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달까지 기다리고 가시는데 네. 거기 종이가 나와요. 그 예약 접수. 네, 띠에를 신청을 다 하면 접수증이 나오는데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신청했는 곳을 계속 검색을 해보면은 시타 잡은 곳에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몇 번 카드까지 나왔는지가 나와요. 근데 저는 2주 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나왔네. 진짜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뭐 준비해야 되는지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한 달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2주 만에 나온 거 보고 이게 이제 케바케인데 그럼요. 최대한 안전하게 또 사람들이 자기 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맞아요. 다 스페인어로 적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충분한 네 시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매일 확인을 했었는데 2주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큰 곳은 예약을 잡아서 가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외국인증을 네. 외국인 신분증을 받으러 갈 때도 예약을 잡아서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이트에. 그리고 그 경찰 분들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카드가 나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또 시타를 잡은 거예요. 가야 되니까, 받으러 가야 되니까. 맞아.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상해서 제 친구들한테 물었죠.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잡았니? 이러니까 자기들은 다 잘 잡혔대요. 근데 요즘 시기가 바빠서 안 잡히는 걸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딴 친구는 자기가 그냥 가봤는데 예약 잡고 오라 그래서 예약 잡아서 다시 갔다.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예약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일주일 내도록 했는데도 안 되길래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물어나 보자. 그래서 물어보고 잡아라고 하면 그때 다시 잡자. 그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사실 기차 타고 이제 1시간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멀리 가셨네. 네, 1시간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나오면 제가 다른 해외 국가,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못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빼먹고 가봤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작은 곳은 예약을 따로 안 하고 바로 그냥 바로 좀. 예 가지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이트에는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약이 안 잡힌다 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꿀팁이네. 네, 이거 진짜 그냥 가봐야겠네. 진짜 한국에서 대사관 거기부터 진짜 맞아요. 여기 마지막 외국인 신분증까지 진짜 몸소 부딪히면서 얻어낸 저의 꿀팁들입니다. 와, 고생하셨어요. 저랑 이제 수업 같이 듣는 중국인 언니가 있는데 그 중국인 언니도 개인적 사정으로 저처럼 한 달 남겨두고 스페인으로 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언니가 시타라는 예약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비법을 알려줬죠. 8시 반부터 11시까지 미친 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언니도 저 덕분에 한 달 만에 잡았어요. 2시간 반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건. 그렇게 2시간 동안 했는 적도 있어요. 빨리 잡힌 적도 있는데 2시간 동안 내도록 해서 11시에 잡힌 적도 있어요. 진짜 정말 고생하셨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모든 걸 다 끝내고 네. 이제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죠. 네.
스페인어 공부가 어떤가요? 아, 그 웃음의 의미는? 진짜 솔직한 저의 경험을 그래도 다들 오고 싶어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거 맞아요. 보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네. 왜냐면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해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페인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한 게 너무 많아요. 집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 굳이 당연히 나한테 굳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도 없는 거 맞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서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리 제가 지금 제일 낮은 기초반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제일 낮은 기초반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1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기초 문법을 떼고 왔는데 정말 기초니까 전 정말 쉬운 거 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용어들, 문법 용어들이 영어랑도 이름이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스페인어로 스페인 문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문법을 배워와서 문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껏 짜맞췄어요, 그냥. 그렇게 좀 수업을 초반에 들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진짜 뭐, 수스탄티보? 명사, 어디헵티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다가왔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와도 어려운. 네. 한국어로 배운 스페인 문법을 배운 거랑 또 스페니쉬로 스페인 문법을 배우는 거 또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가오는 게. 기초가 절대 기초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는 그렇고, 그럼 이제 유학 생활은 어때요? 이 라이프가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영어랑 중국어가 가능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2달째인데 스페인에 산지 2달이 다 됐는데 한국인 친구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점 중 하나예요. 이제까지 제가 뭐 이제 필리핀, 미국, 중국, 호주 다 갔는데 거기에서 항상 한국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희한하게 지금은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아예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잊어버린 것 같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응? 살짝 순간적으로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 해외에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 살 때 아쉬웠던 점이 특히 미국에서 살 때는 제가 뭔가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맞아요. 해외 친구들 사귀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진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데 한국에 있는 미국 마을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진짜 영어를 제일 적게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탑3 안에 드는 그 분야의 탑3 안에 드는 큰 회사였음에도 이게 한국인들이 세운 회사여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거의 소통을 한국말 아니면 스페니쉬로 했어요. 그리고 뭐 한국 교회, 한국 마트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고모 집이랑 회사가 가까워서 고모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집에서도 어디서든 다 그냥 한국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제일 많이 쓰고 두 번째 스페인어 쓰고 영어 제일 적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항상 어디를 가든 아쉬웠는데 여기는 뭐 한국인이 제일 적어가지고 제가 수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어 공부하는 데는 진짜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스페인에 와서 한국 사람 저 처음인가? 단기적으로 한 번씩은 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뭔가 제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페인장이나 이런 가입을 했는데 여기 마드리드에 뭐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연락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네요? 한국 사람?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만났어요? 네, 뭐 한두 시간씩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친구 사이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한두 번 만나서 이제 정보 교환한 게 다죠. 네,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만남만 있었지 지금 여기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저랑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애들은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그게 이제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왜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해외로 오시는 분들은 한국 문화를 접하려고 해외를 오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특히나 서양은 정말 다릅니다. 같은 동양권 국가면 모르겠는데 진짜 서양은 모든 게 다릅니다. 진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모든 생각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건데 뭐 일단은 공부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네, 저 한국인들은 되게 경쟁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 하나를 해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 되게 이상하게 보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 분들은 보니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더라고요, 다들. 마드리드는 그래요. 다른 곳은 안 그런가? 이제 바르셀로나나 다른 데는 이제 석회질 이런 게 심해가지고 안 마시고 마드리드는 물이 좋아서 마시던데요. 그래서 여기 분들 다 수돗물 그대로 마시고 데펴 먹으려고 하면 전자레인지 돌려 데펴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나 커피를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정도 뭐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얘네들이 빨리 얘기하거나 슬랭을 사용해버리면 이제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웃는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다르죠. 네, 그래서 뭔가 그리고 여기는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태도도 되게 많이 다르고 정말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 어려운 면도 있고 네. 또 세상의 다양한 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거 너무 크게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부분 네. 그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저 일단은 되게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이제 또 여기의 문화가 막 열심히 살자보다는 즐기자 문화예요.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다. 그 즐기자 문화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어디 얘기하러 가자 놀자 하면은 바에 가서 맥주 한잔 하자, 술 한잔, 와인 한잔 하자 이런 문화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술을 안 받아주는 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한 잔 하고 뭐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하듯이 이제 바에 가서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도 맨날 술을 마시니까 몸이 맛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급한 불 다 끄고 이제 여기 문화를 즐겨보자 하면서 딱 젖어들고 나니까 제가 많이 즐기러 오신 분들이면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만의 이제 정착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제 또 커리어적으로도 뭔가를 차별화를 시켜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곳에 왔는데 이제 너무 좀 해이해져 있었던 거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이제 좀 그 뭐지? 어떻게 뭐 삽질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옷을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을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 분산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딱 시기적절하게 바쁜 거 다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해이하게 이제 낭창하게 지내면서 이제 좀 많이 풀렸을 때 그렇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을 때 딱 대표님께서 이렇게 마드리드에 오셔가지고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이거를 근데 저는 정신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정신을 다시 다잡았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언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잘 해야 제가 이곳에서의 정보들을 다 얻어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상 이제 서양의 개인주의는 진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노는 게 아닌 이상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할 사람이나 놀고 싶을 때 함께 하는 거지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가 않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이 동양적으로는 좀 그게 좀 다르잖아요. 뭔가 우리가 함께 한다, 뭔가를 나눈다. 그만큼 내가 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널 신경 쓴다가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 문화가 아닌 거죠. 놀 때 같이 놀고 자기 할 일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을 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남는 게 없는 건데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 문화에 젖고 젖어서 거절을 못하고 열심히 놀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야단친 건 아니고요. 이제 워낙 그 자기 개발과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스페인에 있으니까 스페인어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과 함께 본인의 그런 가치가 상승이 되고 또 차별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잘 이해하신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체크를 했을 때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이제 한번 의견을 드리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또 더 열심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뭐였냐면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완전 다른 문화에서 맞아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을 나도 모르게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 대화를 맞아요. 통해서 그런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 나와의 목표가 완전 다른 곳에다가 그럼요. 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너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딱 분명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이제 지금 급하게 잡았던 집이 제가 좀 더 공부를 집중하고 싶지만 너무나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놀기는 되게 좋은데 그런 환경이어서 집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제가 혼자 살지 아니면은 그래도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들이랑 조금 그러니까 소수로 해서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아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본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진짜 맞아. 내가 조금 더 고독하더라도 지금 내가 중요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을 딱 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거를 진짜 크게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뭐 한두 푼 들여서 온 게 아닌데 맞죠? 그리고 진짜 이게 쉽지 않게 온 것도 맞고 절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마드리드가 서울보다 물가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서울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사실 한 서울보다 30% 정도 더 비싸요. 집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지금. 근데 또 슈퍼 가면 슈퍼 빼고 다 비싸요. 과일하고 고기 이런 슈퍼 거 빼고 싸잖아요. 슈퍼 빼고 다 비싸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슈퍼 빼고 다 비싸요. 진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오기까지도 돈 많이 들었지만 와서도 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외식을 많이 하시나요? 그렇게 적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게 다요. 진짜 저 원래 사 먹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기 와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요리 재료들은 싸죠? 네. 한국보다. 요리 재료는 쌉니다. 진짜 슈퍼마켓 물가만 쌉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싸고. 나머지는 진짜 비싸요. 뭐가 제일 비싸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냥 다 비싸요. 일단은 여기 아침 빼고 점심 저녁 다 비싸고요. 외식하면 이제 네.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공부나 이런 자기 개발을 해야 되면은 공책부터 볼펜, 파일 보관함 이런 거 다 필요한데 한국에서 막 100원만 주면 되는 거 문구류들 비싸요. 네. 100원만 주면 되는 거 500원 해버리고 못 사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집값도 비싸고. 제가 지금 9인실에 살고 있는 아니 9인실이 아니고 9개의 방이 있는 플랫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85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네. 쉐어하는데도 네. 비싸네요. 네. 그래서 집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여기서도 꿀팁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 사람들은 물가가 낮잖아요. 네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나 중국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물가가 되게 상대적으로 싸요. 그래서 그런 중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중국 커뮤니티에서 구하면 다 쌉니다. 그건 꿀팁이에요. 근데 중국 커뮤니티 아닌 이상은 다 비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중국인한테 들었을 때 여기 물가가 중국보다 3배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한테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싸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건 9인실이란다 자꾸 9개의 방이 있는 플랫에 한 달에 560 유로거든요. 1인 1실이죠. 네. 560에 세금 따로예요. 세금 따로인데 물세랑 전기세랑. 근데 제가 이번 달에 낸 세금이 거의 70유로? 그러니까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써서 나누거든요. 근데 뭐 일단 분명 막 쓰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어쨌든 많이 나가요. 여기는 워낙 그 한국과 다르게 기준이 세다 보니. 근데 저랑 친한 중국 언니는 한 달에 방값을 300유로네요. 거의 절반인데? 전기세랑 물세 다 포함해서. 어딘데요? 위치가 누에바 모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이고 학원으로부터 이 언니는
그 뭐지 지하철 타고 20분 거리예요. 근데 그렇게 먼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걸어서 1시간인 거죠.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20분이면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할만하죠. 네. 근데 일단 300유로. 그리고 우리는 9명이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숙하시거든요. 하숙하시는데 이제 그 집 가족들이랑 본인 혼자가 하숙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도 괜찮겠네. 네. 하숙에 대한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죠. 남의 집에 사니까. 그럼요. 그래도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다른 중국인 친구는 한 달에 360유로. 그것도 괜찮네. 네. 일단 300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그쵸, 가격인 거죠. 마드리드에서 그렇게 보기 네. 힘드니까. 아무리 싸게 해도 보통 44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꿀팁입니다, 여러분. 중국 커뮤니티에서 많은 거를 찾아보십시오. 그 언니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거 중고책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되게 다 싸게 구매하고. 그럼 중국 커뮤니티는 그게 인터넷 사이트인가요? 아니면 그 앱으로 있어요. 앱이 있어요? 네. xiaohongshu. 샤홍슈? 네, xiaohongshu. 그 샤홍슈? 작은 붉은 책 직역하면. 근데 중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할 줄 아셔야. 거의 뭐 불가능하네. 한국 사람들. 근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 저 그 언니 덕분에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비자 시작부터 정착하는 것까지 얘기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꿀팁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유학생들 오기 전에 어떤 마음,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딱 짧게 한 번만 정리해 주실까요? 분명 이제 서로 오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저 뭐라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빡세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즐겨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치만 그거 하나는 확신해요. 정말 어려울 거라는 거. 근데 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려고. 맞아요. 네, 새로움이라는 즐거움이자 어려움인 거죠. 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려고 오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외롭더라도 저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하나도 안 되고 하나도 안 웃기고 공감 안 돼도 진짜 이해하는 척 하면서 끄덕끄덕거리고 남들 웃을 때 같이 웃는 척 하면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가장 이곳을 많이 느끼면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곳의 문화를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렵지만 인생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반가웠어요. 우리 저도. 11월에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 저기 서울에서 해산물 같이 먹고 네. 마지막 인사하고 1년 뒤에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 달 만에 또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그래, 그것도 진짜 마드리드에서 딱 필요할 시기에 나타나 주셔가지고 진짜 일단은 집 바꾸는 것부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꿨고, 이렇게 또 제가 좀 기인처럼 갑자기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진짜로 딱 이렇게 뭔가 방황하면서 해이해질 때쯤에 딱 잡아주셔가지고 그것도 진짜 다 객관적인 그 경험에 기반한 그런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잘 들어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기분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네. 잘 하시고 그 뭐 힘들고 그러면 화상 통화도 되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은 2달밖에 안 됐지만 분명 또 1년 뒤에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게 영상이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다 하나하나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럼 뭐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드리드로 오세요.